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만 오르고 있다는 거 느끼셨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26년부터는 이 현상이 아예 정상이 됩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50년 만에 건강보험료 체계를 통째로 뜯어고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환호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부모님까지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웃는 쪽인지 우는 쪽인지 오늘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지갑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 특히 지역가입자 제도는 아직도 60개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재산이 조금만 늘어나도 등급 하나만 넘어가면 보험료가 갑자기 몇만 원씩 점프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문턱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재산 2억 9천만 원인 어씨, 월 건보료 15만 원, 재산이 딱 1천만 원 더 늘어서 3억이 된 B씨, 월 건보료 갑자기 22만 원, 재산 1천만 원 차이로 연간 84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수십억 자산가는 재산이 더 늘어도 보험료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등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10억 있는 사람이나 100억 있는 사람이나 같은 최고 등급이면 보험료가 똑같았습니다. 결국 어떤 구조였냐면 돈 없는 사람은 체감이 크고 돈 많은 사람은 영향이 없는 완전히 뒤틀린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등급제 폐지, 그리고 정률제 도입. 쉽게 설명하면 지하철 요금 방식에서 택시 미터기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은 똑같은 요금이었죠. 이게 등급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는 만큼, 가진 만큼만 정확하게 내는 겁니다. 재산 3억이면 3억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계산. 재산 10억이면 10억에 그 비율을 곱해서 계산. 딱 가진 만큼만 냅니다. 이 변화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서민층,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은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문턱 효과가 사라지니까요. 반대로 고액 자산가들은 더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고 등급에 막혀서 안 내던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내야 하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오, 좋은 제도네? 공정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죠. 2023년에 장사 잘 돼서 소득 5천만 원. 2024년에 장사 망해서 소득 거의 없음. 그런데 2025년에 받는 건보료 고지서는 여전히 5천만 원 기준입니다. 돈은 안 벌고 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2023년에 백수였다가 2024년에 대박 났는데 2025년 건보료는 여전히 최저. 이것도 불공정하죠. 그래서 2026년 이후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국세청 소득 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을 자동으로 연동시킵니다. 소득이 끊기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거의 제로로 내려갑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소득이 생기면 바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하나 따서 이번 달에 500만 원 벌었다? 다음 달 건보료 고지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이제는 돈을 벌 때마다 이 중에서 78%는 자동으로 건보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투명해진 거죠. 숨을 데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 거의 자유로웠습니다. 왜냐고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행 이자로 연 1,500만 원 받는 분,
배당금으로 연 1,800만 원 받는 분. 이런 분들은 건보료 걱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땀 흘려서 월급 받는 사람은 건보료 7% 다 떼가는데 은행 이자로 편하게 돈 버는 사람은 건보료 안 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6년 이후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소득이면 예외 없다. 은퇴 후에 배당금으로 월 100만 원 받는 분, 이자 소득으로 월 150만 원 받는 분, 이런 분들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 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진짜로요. 지금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피부양자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완전 공짜예요.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는 좀 복잡한데요. 2026년 이후로는 단순해집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2천만 원.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각종 연금,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전부 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머니,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예금 이자로 연 500만 원, 배당금으로 연 400만 원. 합계가 얼마죠? 2,100만 원입니다. 이 순간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로 전환, 집, 자동차의 건보료 부과.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집 시세 3억, 자동차 1대, 월 건보료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이죠. 국민연금 조금 더 받으려고 연금 수령 시기 늦췄는데 건보료로 다 나가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26년에 갑자기 고지서 날아오면 그때 가서 이게 뭐야? 이러시는 거죠. 그땐 이미 늦습니다. 정부가 계속 홍보하는 게 있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드립니다. 맞습니다. 세금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한 번에 부과,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 3,040% 감면. 숫자만 보면 당연히 연금이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퇴직소득이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이건 정기소득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그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퇴직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안 매기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왜 월급에는 건보료 매기는데 퇴직연금 소득에는 안 매기냐?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금 2억 원 받았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약 1,500만 원, 건강보험료 0원, 연금으로 10년간 받으면 세금은 약 900만 원으로 감소 600만 원 절세. 하지만 건보료가 매년 부과될 수 있음. 10년간 건보료 예상 총액 약 1,000만 원 이상. 세금 600만 원 절약했는데 건보료로 1,000만 원 나가면 오히려 400만 원 손해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절세하려다가 건보료로 더 손해보는 구조가 머지않아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이 끊긴 은퇴자, 자영업 폐업한 분들. 이분들은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등급제가 사라지고 정률제가 되니까요. 애매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중산층, 연금 받으면서 소액 금융소득 있는 분,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이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계산 직접 해봐야 알아요. 우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고액 자산가,
배당이나 이자로 생활하는 분,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정, 이분들은 건보료가 확 늘어납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 당장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국민연금 얼마 받으세요? 은행 이자 1년에 얼마 나와요? 배당금 받는 거 있으세요? 이거 다 합쳐서 연 2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세요. 2천만 원 넘으면 2026년부터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금융소득을 줄이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자녀 여러 명이면 피부양자 분산 등록하거나, 지금 미리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 앞두신 분들, 퇴직금 받을 예정이신 분들,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시금 vs 연금, 세금 절감액 vs 예상 건보료. 이거 꼭 비교해 보세요. 세무사나 재무설계사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몇십만 원 차이가 아니라 몇백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 이제는 돈 벌 때마다 이건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약 8% 소득세 약 10% 지방소득세 약 1% 합치면 대충 20% 정도는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은 별도 통장에 따로 빼놓으세요. 그거 쓰면 나중에 고지서 날아왔을 때 낼 돈이 없어서 난리 납니다. 미리 분리해 놓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모르면 그냥 맞는 돈입니다. 세금은 신고하고 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고 준비하죠. 근데 건보료는 고지서가 그냥 날아옵니다.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2026년 변화는 아는 사람만 피하고 모르는 사람만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세요. 고지서 받고 나서 야, 이게 뭐야? 이러시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 영상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카톡으로 공유하세요.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 월 20만 원, 30만 원씩 아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부모님 소득 확인하고 내 퇴직연금 계획 점검하고 금융소득 관리 시작하세요. 1년 후, 2년 후에 아, 그때 그 영상 보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